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13명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전수조사 1차 대상인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들 12명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는데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르면 내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변 장관의 아니란 인식에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1일 만에 접종자가 3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해 마이너스 3.4%로 역성장했던 세계 경제가 올해는 5.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3.3%로 G20 국가 중 15위로 전망했습니다.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시기로 한 학술지가 문제 논문 인쇄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논문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학술지 측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출판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에 머물겠지만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토부는 전수조사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았는데 12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개인정보이니만큼 본인의 선택이 맞겠지만 보는 국민들은 석연치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끝내 불응할 경우 수사 의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대리 서명이라도 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국토부와 LH공사는 직원들 전수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지만 12명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총 현원 4,509명 중 자료에는 1명의 동의 거부자를 제외한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LH의 경우 총 현원 9,839명 중 11명이 동의 거부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의혹 제기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는데 또 다른 직원 12명이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겁니다. 또 직원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하기 어려우면 가족들 대리 서명이라도 하라는 감사실 요구가 있었다는 직원들 불만에 졸속 처리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투기와 관련된 부당 이익을 환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LH 내 또 규정을 총동원해서 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LH는 직원이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땅에 대해서 보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전임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국회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자신은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직원이 일탈했다는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는데 이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선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야의 질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투기 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직원들이 일탈했고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투자했을 것이란 해명에 문매를 맞았습니다. 네, 재직하는 기간 동안 그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 청렴이다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고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에 그것도 집단적으로 나섰는데 당연히 장관이 그 제19 감사기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지난 4년간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런 말을 할 단계입니까?
폐가 망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사퇴 요구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장관님, 물러나세요라는 얘기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죠? 저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며 여권에서도 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당수 의원들이 선제적 조치를 하는 편이 낫다고 말하고 있다며 사퇴론에 힘을 실었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역시 변 장관이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조만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 지은 외교부 협상팀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6년짜리 단연 체결 협정이 될 전망인데 관건은 연간 인상률입니다. 매년 8% 가까이 인상된다면 결국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던 50% 인상안과 비슷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배준우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미가 6년짜리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공개와 함께 동맹국을 고려해 우호적인 협상 과정을 거쳤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In the context of a relationship with a close ally, with a treaty ally like the South Koreans,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would make demands. And certainly I don't think that would help to strengthen the underlying alliance. 협상을 마무리 지은 우리 협상팀도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양측 모두 정확한 협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첫 해 분담금 인상률은 13% 선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건은 연간 인상률입니다. 첫 해 13% 인상률에 합의한다고 해도 매년 8% 가까운 인상률이 적용된다면 마지막 해엔 지난 10차 때 분담금보다 총 인상률이 50%를 넘게 됩니다. 지난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주장했던 50% 증액안과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지난 8차, 9차처럼 4%를 최대로 해서 물가 상승률 분 정도가 반영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명까진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에서 최종 서명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고령자 가운데서도 만 75세 이상부터 우선 접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지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임상 결과가 부족하다며 고령층에겐 사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영국이 고령층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유효성에 대한 근거 부족은 영국에서의 자료나 이런 걸로 충분히 접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유럽 각국도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정부도 접종 범위를 넓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분기 접종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특히 이 가운데서도 만 75세 이상부터 순차 접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85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백신 공급 물량을 고려할 것이란 판단입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세부 시행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산물 도매 시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경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4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어시장 위판장이 텅 비었습니다. 물고기를 담는 나무 상자만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항운노조 작업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작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경매도 취소됐습니다.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작업자와 가족 등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동어시장 조합원은 552명, 임시 조합원을 합치면 작업자가 1,5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출입자 명단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접촉자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어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를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여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국내 수산물의 30% 이상을 유통하는 국내 최대 도매 시장의 경매가 중단되면서 수산물 업계도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하루에 한 20-30억 정도 일단 피해를 보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물량이 없어짐으로 해서 또 물가 상승 요인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 안성의 축산물 공판장에서도 지금까지 최소 90명이 확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오후 9시 기준 428명이 추가로 감염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격리 없이 국제여행을 할 수 있는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중국 외교부가 중국판 백신 여권인 국제여행 건강증명서를 내놨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종이로 출력할 수도 있는 중국판 백신 여권 국제여행 건강증명 전자 서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과 핵산 검사, 혈청 항체 검사 결과가 담기는데 접종 정보에는 제조업체, 백신 종류, 접종 날짜가 들어갑니다. 중국 외교부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적 왕래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가 간 상호 인증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 교류 재개를 목적으로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유럽연합은 3개월 안에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백신 여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미국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대합니다. Because quite simply vaccination is just not available enough around the world and is not available certainly on an equitable basis. 세계보건기구가 지적한 불공정 문제 외에도 백신 여권의 보편적 도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후 증상이 없더라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백신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 국가별로 허가한 백신이 같지 않다는 점 등이 국제적인 규범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경제가 5.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전망치 4.2%보다 1.4%포인트 올린 수치로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 등 각국 정부가 추가 재정 부양책을 발표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0.5%포인트 높은 3.3%로 상향 조정했는데 주요 20개 국가 중에서는 15위에 해당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얀마 군경에 잡혔다가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태국은 대규모 피난 사태를 대비해 난민 수용 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재빠르게 가정집을 습격합니다. 목을 졸린 채 끌려 나온 이 남성은 아웅산 수치 고문의 최측근 경호원이자 민주주의 민족동맹 당원입니다. 군부는 시위의 구심점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민주주의 민족동맹당 관계자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행된 당 관계자 가운데 2사람은 이미 숨졌는데 고문치사로 추정됩니다. 군경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한나절 만에 풀려난 15살 소년의 등은 쇠사슬에 맞아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군부는 언론에도 재갈을 물렸습니다. 쿠데타 세력을 비판해온 미얀마나우 등 5개 언론사는 보도가 금지됐습니다. 보도국 사무실마저 공격당해 장비가 몽땅 부서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정부는 미얀마 국민의 대규모 탈출에 대비해 접경 지역에 난민 수용소를 마련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결국 학술지에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논문을 실기로 한 학술지 측은 공지문을 통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출판물로 간주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사계를 넘어 각계 전문가들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마당에
출판이 실제로 강행된다면 학계에 반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층 건물에서 추락한 여성이 경찰과 주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 경찰관 한 명이 추락 지점에 이불을 펼치는 기지를 발휘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 주민들이 큰 힘이 됐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의 한 빌라입니다. 인근 주민이 건네는 이불을 받아든 경찰이 황급히 빌라 출입구로 뛰어갑니다. 가만히 계세요. 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지난 7일 저녁 10시쯤 빌라 3층 창문에 6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여성이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이 추락 위치에 이불을 펼쳐 충격을 줄여보자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구조대 오기 전에는 안 돼요. 우리가 막아야 돼요. 꽉 잡아요, 꽉 잡아. 더 통평하게 잡으세요, 통평하게. 의식이 없는 여성은 결국 떨어졌지만 이불을 받쳐든 경찰과 주민들이 가까스로 받아냈습니다. 살았어. 경찰관의 발빠른 대처와 주민들의 도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순간입니다. 추락 당시 바닥과 여성의 머리 간 거리는 10cm에 불과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망상에 시달리던 여성은 의식을 잃고 창가에 몸을 기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 무사히 의식을 회복한 여성은 해당 경찰관에게 구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 전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친도 광명 신도시 일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인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대에 산 66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최근 LH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모친의 땅 소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 3명이 모두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삭제 자료가 530개라고 하는데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건 53개 정도뿐이고 대부분 최종 문서가 아닌 중간 또는 임시 자료라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금 전 아기를 안고 출근한 경찰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집안일과 육아는 누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부부의 모습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호숫가. 둥지에 대머리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있고 다른 한 마리가 날아듭니다. 왜 이제야 왔느냐는 듯 울음소리를 내자 다른 한 마리가 주변을 살피더니 둥지부터 정리합니다. 그러고도 독수리의 울음소린 끊이지 않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알을 품고 있었군요. 둘은 부부인데요. 조심스레 역할을 교대합니다. 이렇게 대머리 독수리는 아빠와 엄마가 번갈아 알을 품는다는데 육아는 분담해야 한다는 걸 독수리도 알고 있었네요. 재능이 있고 그 능력이 적절히 알려지기만 한다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는 거겠죠. 거리에서 태어난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곳에서 다시 희망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해변에 울리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 거리는 바이올린 연주자 비벳에게 허락된 유일한 무대이자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10대 때부터 거리 공연을 했는데 관계자의 눈에 띄어 장학금을 받고 정식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각종 공연으로 자리를 잡아갈 때쯤 팬데믹이 터지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4살 아들을 생각하며 매일 거리 공연에 나서는 그에게 다시 밝은 내일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적에게 붙잡혔을 때 몸의 일부를 스스로 끊고 탈출하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 있죠. 그런데 이번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갖춘 종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바다 민달팽인데요.
머리만 잘려도 그 머리에서 심장을 포함한 몸의 80%가 3주 만에 재생되는 걸 일본 과학자들이 확인한 겁니다. 도마뱀이나 불가사리도 다리나 꼬리가 일부 떨어져 나가면 재생할 수 있지만 바다 민달팽이처럼 장기를 포함한 몸 전체가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심장 없이 광합성만으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아마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한 능력인 걸로 보인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쌀쌀한데요. 낮에는 봄 햇살이 쏟아지면서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7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큽니다.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겠습니다. 여기에 먼지까지 출근길 달라붙어서요. 하늘이 더 희뿌였습니다. 지금 대전과 호남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수치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남은 오전에 중서부와 전북, 광주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내륙 곳곳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낮 동안에도 연무가 끼면서 하늘이 뿌연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은 오전까지, 제주는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영남 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8도, 전주 1.1도, 창원 7.4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7도, 전주 18도, 제주 1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단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모레는 그 밖에 남부와 충청에서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